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쪽이었고요. 그리고 여자친구는 저를 굉장히 많이 붙잡았었던 적이 있었어요. 약 한 달 가량을 붙잡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여자친구와 재회를 하지 못했어요. 어떻게 보면 저는 재회를 하지 않은 거죠.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남자친구와 이별을 겪은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재회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서 그냥 난 재회를 하고 싶어. 다시 이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라는 마음 하나, 그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정말 보이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제 말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때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고 내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그때 이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나는 잡혔을 것 같아 라는 그 경험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의 욕심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.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사람과 재회를 바란 이유 크게는 두 가지일 거예요.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다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싶거나,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후회가 되거나. 이 후회가 되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한 후회냐면은 내가 잘해주지 못했고 내가 좀 더 이해해주지 못했고 내가 좀 더 포용할 수 있었는데 그 포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. 하지만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쉽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사실이고 다시 붙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팩트잖아요.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. 그 마음을. 이걸 왜 내려놔야 되냐면은 제가 딱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지금 보면은 코카콜라라는 지금 깡통캔이 하나 보이죠?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글자가 보여요.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로고 아니면 설명란이 보이겠죠. 마치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재회를 바란다는 건 이런 거예요. 나 지금 이거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. 내 마음 보여주고 싶고, 나 너와 정말 진심으로 재회하고 싶어.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러니까 봐주면 안 돼. 라고 말을 한들 여러분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바라보는 생각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전달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. 좀 이해가 가시나요?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.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을 곧 내려놔야지 그 다음으로 그 사람에게 재회를 바랬을 때 흔들릴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,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, 후회되는 거, 뭐든 그냥 다 필요 없어요, 정말. 여러분이 드는 욕심은 전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을 고했을 때 그 이별을 선택한 이유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그 남자와 뭐 한 달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1년을 만났을 수도 있고 뭐 3년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. 사람의 마음이란 게 진짜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잠깐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저도 그때 당시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했었어요.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이별을 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, 정말. 이 말을 진짜 여러분 입장에선 공감이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은 너무 힘들었어요, 진짜.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바라는 것들 뭐 대충 이런 거였어요.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냐? 너 너무 변했다. 나한테 좀 다시 예전처럼 대해주면 안 되냐?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요구를 했었죠. 하지만 제 입장에선 어떤 거였냐면은 일이 너무 바쁘고 그냥 잠잘 시간 제외하고는 진짜 여유가 없었어요, 정말. 그럼 그 입장에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관심이 정말 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당연히 그 부분은 너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남자친구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재회를 바라는 입장에선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이 된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. 그 사람한테 다시 그 책임을 물으라고 한들 닥달을 한다고 한들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바라본다라는 건 단순하게 일이 바쁘구나, 일이 바빠서 나를 신경 써주지 못하겠구나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?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할까?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도 똑같아요. 여러분이 지금 이 글자를 보고 지금 여러분은 카메라로 이 부분을 보고 있죠.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여러분이 보는 이건 저에게 보여지지 않아요.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
캔을 거꾸로 돌려봐야죠.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서 무엇을 느꼈는지,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헤어지자고 한 결정을 한 데에는 어떠한 과정이 따랐을지, 그 부분을 진짜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세 번째,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면 돼요. 하지만 현실적인 시기도 중요하겠죠.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저는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찌 됐든 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잖아요. 그러면은 자, 우리가 헤어질 당시의 감정을 돌이켜 보자고요. 제 얘기를 좀 다시 해드리면은, 저는 그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하고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, 그냥 무조건 이 여자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조금은 걸림돌, 내가 그냥 무조건 우쭈쭈 해줘야 되는 존재, 그리고 내 일은 너무나 바쁜 거, 그냥 오로지 내 시선은 여기로밖에 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해드렸잖아요. 이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. 난 어쩔 수 없이 내 역량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라고요. 그런데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각이 많이 나게 돼요. 우리가 사랑한 기억이 팩트라면은 그 당시에는 싫었던 게 떠오르지만 1년이란 시간, 3년이란 시간은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. 여자친구와 좋았던 기억들,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랑을 나눴던 기억들, 그것들이 계속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. 한 달 정도의 시기가 흐르면은.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 정도의 시기를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. 한 달이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진다, 그러면은 2주라도 저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남자에게 포인트는 뭐냐면은, 그 남자가 충분히 여러분과의 사랑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해가 가시나요? 결국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재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한들, 여러분의 마지막 이미지, 여러분이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냥 싫은 사람, 이게 사실 전부잖아요.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.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일단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기간이 2주에서 한 달이라는 거고. 그래서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붙잡아야 되냐면은, 그 사람에게 그냥 연락을 하시면 돼요.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,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의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, 그때 당시에 너가 얼마나 힘들었지, 너가 그 선택이 얼마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해줘야 돼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별을 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? 아, 얘가 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, 이 지금 느낀 생각을 그때 당시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. 이 사람도 이제 뒤이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. 여러분이 후회를 하듯이.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재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줬을 때. 그럼 그 뒤로는 그 사람과 조금씩 연락을 이어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준다면은, 결국에는 여러분과 사랑한 기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,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머리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자라는 결정을 한 거지, 결국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끝을 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점차 점차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재회를 바라신다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저는 재회를 마주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붙잡는 데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재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홍님, 유튜브 재회 방법으로 소개된 4가지 방법 영상 보셨어요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죄책감, 널 잃어간다는 공포감, 다른 사람 만날 거란 질투심, 추억, 이렇게 자극하는 거요.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.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,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거, 뭐 널 잊어간다는 뭐 공포감, 다른 사람 만날 거란 질투심 등등,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주제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저 말은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와는 난 다른 부분도 있어,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화법이나 말들이거든요. 근데 저게 왜 쓰잘데기가 없냐면은,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돌아섰잖아요. 그때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은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절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.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죠.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필요도 없는 팩트 있죠, 쿠션 같은 거. 이거를 직원이 막 추천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. 이게 진짜 뭐 인생 쿠션이고, 뭐 셀럽들이 엄청 많이 쓰는 상품이면 뭐 진짜 홈쇼핑이고 뭐고 진짜 완판이 되는 상품이다,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, 여러분이 그게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게 귀에 들어오나요? 잠깐이나마 뭔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
팩트를 사게 하는,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여러분들이 이게 뭐 효과적일까?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결국 저것도 여러분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해드렸던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욕심에 대한 대변을 해주는 말이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의 말,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겠죠. 그걸 해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회에 관련돼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회를 현실로서 마주할 때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